지금부터 2024년도 아우리 연구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성과 보고회는 저희 건축공간연구에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들을 공간혁신 그리고 공간복지 두 가지 주제로 구성하여 그 성과를 국민과 정책 수요자들께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2024년 연구성과 보고회는 공간혁신과 공간복지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과 데이터 구축, 농촌 및 지역 공간의 재생, 그러한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건축공간연구원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용적이고 활용성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건축 및 도시공간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2024년 아우리 연구성과 보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소개될 연구들이 정책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앞으로도 건축공간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식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단순히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서 사회 발전에 직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잠재력을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연구성과 보고회가 공간혁신과 공간복지로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 여러분들 노력에 거듭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침수 피해, 얼마 전에 관악구의 반지하 침수 피해도 있었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제서야 무언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좀 접근할 수 없겠느냐, 어떤 건축물이 조금 더 위험한지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앞으로 사전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양한 재난 유형들이 있고 그 재난 유형별로 리스크를 건축물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산사태, 화재, 홍수를 재난 유형으로 설정을 했고, 건축물 단위 재난 리스크 연계 방법으로 이제 다차원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흩뿌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 저희가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오 코딩 기반의 이제 건축물 재난 피해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지오 코딩을 통해서 공간 정보화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데이터도 공간 정보화를 한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두 개의 리스크가 모두 높은 건축물, 세 개의 리스크가 모두 높은 건축물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본 모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리스크가 모두 높은 건물은 조금 더 시급하게 정비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과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서 UAM이라고 하는 도시망원교통의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5년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그 관련 근거법도 이제 만들었고요. UAM 서비스가 일어나려면 이착륙 시설과 같은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심 공간에서는 사실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활용한 옥상 버티포트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효과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고려해서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좀 만들어 보고, 실제 도심 지역에 이제 시범 적용해서 이 선정 기준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는 연구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항목들은 지금 데이터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좀 보고 있고, 또 평가 지표 객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 평가 지표도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행정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보도 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단편적인 형태의 정보가 아닌 지역 건축물의 노후 특성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책과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물 연령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연령을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건축물의 물리적인 사용 경과 연수로 정의를 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2023년 우리나라 건축물의 평균 연령은 25세였고 중위 연령은 19세였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건축물 연령 지표를 통해 완벽하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물 연령 분포 구조만으로도 지역의 인구와 경제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로 활용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건축물 연령 지표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정책과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공간 혁신이란 주제에서 이제 세 부분의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뭐 재난, 스마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빅데이터 기반인 건축물 연령과 관련된 노후도나 이런 것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 도시건축 공간에서의 굉장히 많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가올 미래의 공간 혁신을 요구하는 건축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자들은 그런 어떤 요인들을 연구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내야 되는 건지, 뭐 이걸 조금 좀 포괄적으로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 분의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새 그 주제가 그 일맥상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량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고, 연구자들도 이런 공간 혁신 그리고 또 빅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대한 것들도 다가올 미래에 그리고 중장기적인 미래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좀 무엇보다도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세 개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제 건축의 시대가 신축에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활용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느 정도 규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방증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AM이라든지 자유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뭔가 규제의 어떤 체계, 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국면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한 어떤 정교한 규제 체계, 그리고 기술 혁신, UAM이나 자유주행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 이런 것들 수용할 수 있는 건축법 체계, 그리고 지금 현대 용도 체계가 30개로 이루어져 있는 용도 체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유연하게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국토부랑 이제 아우리가 같이 좀 협력해서 건축법의 새로운 어떤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또 많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움터라고 불리고 있는 건축행정 시스템이 2008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해서요. 대한민국은 현재 가설건축물 등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건축물, 주건축물 740만 동 가까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정보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라는 것들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다시 정책으로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융복함. 체계적으로 좀 연계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제도적인 공개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건물 아이디라는 거를 만들어서 건축물 대장에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C를 만드신 거죠. 이제 끼워야 됩니다. 그럼 다른 데이터들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적인 다른 데이터들도 정보체계 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연구성과 보고회를 참여를 하면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이 연구하시는 것들이 국민의 삶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 버티포트에 대한 분야는 우리 문과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국토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를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각자의 목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합해서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에도 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우리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도시 건축 공간을 위해 도시 공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또 해법을 주신 것 같아서 새삼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다 모두 혁신적인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좀 국민들이 쉽게 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건축 내부에 좀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다면 이제는 시민과 어떻게 보면 공익성의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이제는 연구의 성과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공간 혁신으로 들었던 그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표라든지 어떤 정량적 변수를 많이 다루는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표들의 선정이나 이런 추구가 대부분 기납적이보다는 추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구의 분야들을 새로 개척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된 연구라고 보지는 않고 계속 진행 중이고 피드백되는 연구라는 성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추후에도 분명히 추가되거나 또 기존의 어떤 지표들 중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데이터 연결하는 관점에서 어떤 통합 안전 플랫폼을 구성하겠다라는 마지막 열린 결론을 냈는데 공교롭게 건축물의 연령 지표를 연구한 세 번째 과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 첫 번째 과제와 연결돼서 서로 보완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나. 사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국토부 측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아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의 축적 기관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로 건축공간연구원이 향후에도 뭔가 도전적이고 또 이런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터를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부 공간혁신 연구 성과 부분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